반갑습니다. 우리 찬주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집합하면 맨 처음에는 집합의 종이, 그러니까 집합이든 명제든 종이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수학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용어들 다 아셔야 돼요. 집합이든 원소든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또는 기호들, 포함 기호들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첫 번째 가장 짚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게 원소날법이라면 조건제시법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건제시법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하에 나오지만 고3 때까지 집합 표현은 계속 등장하고요.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은 이 조건제시법을 읽어내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x하고 x는 6의 약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예, 바. 무슨 뜻이에요? 예, 막대기라는 뜻이죠. 네, 막대기처럼 생겨서. 바, 앞쪽은 뭘 의미할까요? 이런 주구장창 원론적인 수업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걸 명확히 인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딱 그걸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공부가 잘 되는 거지. 바 앞쪽이 뭘 얘기하겠니? 하면 너희들은 원소요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네. 이 집합을 이루는 원소가 바 앞에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바 뒤쪽은 그 원소에 대한 조건이 제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조건의 원소가 원소를 하는 그런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도 좀 하고 싶냐면 너무너무 단순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죠? 또는 이렇게 쓰나 똑같다. 뭐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런 것들도 명확히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특정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플적으로 수사상과 다른 부분이에요. 수사상 말고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사용된다. 이건 이렇게 하면 순열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조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되는데 여기 경우가 한 가지가 된다는 거지. 같으니까. 이것들이 어디 나있냐면 9페이지 맨 위에 박스 3번 박스 아래쪽에 키포인트 집합의 규약이라고 해서 써있습니다. 거기에다 체크 좀 해주세요. 읽으면서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플 해설의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마플 해설 맨 오른쪽에 살짝 회색 박스에 x는 원소를 표현하는 문자, 그 다음에 바 뒤쪽은 원소에 가는 통계에서 이렇게 이 저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원소와 조건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너무 다양한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잠깐요. 우리 그래도 수학하는 어느 정도 아니까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확 넘어갔다가 잠깐 돌아옵시다.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이 문제 1번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2, 4, 6이고 B가 마이너스 1, 0, 1인데 집합 P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A 더하기 P가 A, P
그럼 뭐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걸 P식 웃으면서 원소날 보고 쓸 수 있게 딱 그렇게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분하게 읽어내셔야 돼요. 이게 원소야. 그것의 조건은 둘 다 집합 A의 원소야. 그러니까 이제 B의 효동되면 안 돼요. A하고 여기 있는 걸 두 개 더한 거야. 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쓸 거예요. 몇 개 나올지는 써봐야 할 것 같은데 제일 작은 건 뭘까요? 1. 놀라운데 1이 나와? 오, 1 사이 볼 때. 4. 네, 제일 작은 건 4 나옵니다. A도 2, B도 2 이렇게. 그리고 A, B가 서로 같아도 상관없다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경험치들을 쌓아가시면 돼요. 제일 큰 건 뭐가 나오겠습니까? 12. 네, 12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 빠짐없이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저게 이 간격으로 전부 다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 간격으로 값이 있으면 이게 연속된 자연수가 3개 있으면 1간격으로 싹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수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주사위 분이 될 수 있는 이걸 써놓고 이렇게 표현하면 주사위 분의 합의 경우의 수가 다 나오게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2부터 10까지 빠짐없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근데 2, 4를 더하나 3을 두 번 더하나 똑같이 6이잖아. 그럼 두 번 쓰지 않는다고. 완전 친절한 설명 아니고 이 정도면? 네. 근데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하나 되게 어떤 상황에서도 쫄리지 않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4, 6, 8, 10, 1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절대 홀수 나올 수 없죠, 그죠? 이거 다 나올 겁니다. 몇 번은 겹치겠지만. 그리고 맨 뒷단이 경우수인데 경우수 질문은 1단부터 목소리 괜찮네. 집합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기본적으로 순열과 조합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A, B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하면은 A가 될 수 있는 거 3가지, B가 될 수 있는 거 3가지, 9가지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때까지 나올 때마다 도전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9가지인데 5가지만 써있다는 얘기는 겹친다는 거죠. 그죠? 네. 겹치는 거고 아마 1개, 2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알 수 있다. 주사위 경우의 수가 2부터 10까지 2, 3, 4, 5, 6, 7, 8, 9, 10, 12 이렇게 나오는데 경우의 수가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네. 주사위는 36개 나오는 거 알죠? 이거 다 36개 나옵니다. 네, 그런 소소한 하나하나를 뭐 지금 지식으로 머릿속에 다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응용된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그 기본들을 하나씩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점프해서 발전 문제를 가볼까요? 발전 문제 3번. 집합 A 하나 주고 미적기수 하나 집어넣었어요. A, 5, 8 여기 쓰다고 해서 A가 제일 작은 수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집합 B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 플러스 y가 x도 A, y도 A의 원수. x는 y가 아니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아요. 조건을 읽어내면 이제 이 정도가 추가됩니다.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경우가 몇 가지 나올까요? 네, 셋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3가지 나옵니다.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슬슬 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마 무슨 해법을 하면은 A 더하기 5, 5 더하기 8, 8 더하기 A 이렇게 3개로 푸신 것을
이제 확인하고 맞아. 어제 처음에 더듬더듬 풀더라도 풀고 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원소의 합이 30이라고 했어요. 이거 다 돼야 돼 3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좀 살펴봐야 된다. 근데 이제 같은 게 있으면 중복해서 쓴 거니까 계속해서 그런 비판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원소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같을 수 없겠죠. 이렇게도 같을 수 없을 테고요. 이렇게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셋 다 다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 다르다면 그냥 더한 게 30이란 말이네. 생각하고 그럼 처음부터 그냥 이게 다 더해서 10으로 풀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구조식 부분 만들어진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과 이제 유사한 또 오른쪽인 질문을 찾아보자면 그 이품제 3번으로 봅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원소는 수문자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X가 집합 S의 원소이면 6-X가 역시 집합 S의 원소이다. 이걸 만족하는 집합 S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원소는 자연수만 간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것도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집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두 문제가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험 보면은 우리는 맞아요. 여기에 굵직한 것들하고 후반부에 많이 집중하고 있을 때 얘들은 아마 분명히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우리 당황시키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이. 극초반에 원론적인 문제들. 자,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지부터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될 텐데 사실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X가 6보다 작겠지 이 생각이 좀 좋아요. 왜냐면 이게 원소잖아. 이렇게 인식해. 이거 원소야. 원소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X는 6보다 작아야지 원소가 하는 거지. X가 만약에 1이면 5가 무조건 원소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2라면 4가 무조건 원소로 있어야 되고 X가 3이라면 3이 원소인데 전폭되니까 두 번 쓸 필요 없겠죠. 그리고 내가 X가 4일 때를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 4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을 다 파악했어. 더 이상 발생하진 않아. 자, 그럼 이제 어떤 집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일단은 집합에서도 앞단원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 그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그리고 집합, 명제, 함수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포함 관계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리고 부분집합은 원래 집합에 포함되는 그런 집합이에요. 자, 한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볼까?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가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전부 몇 개일까요? 16개. 네. 2의 n제곱이 공식이었어요. 일단 2의 4제곱이 돼야 돼요. 왜 공식이 그렇게 생겨난 거죠? 그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주 잘했어요. 있고, 없고,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2가지씩 되니까. 그래서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어쩌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여기는 이게 한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이것도 한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다음에 얘는 혼자서 한 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집합을 만들 건데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 위에 두 개 같이 썼어요. 여기 있는 어떤 원소든지 6-x가 여기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집합이 몇 개 나오겠는가를 할 때 죄송합니다. 저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도 돼요. 상관이 없죠. 네. 셋 중에서 상관이 있죠? 이게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니 이 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3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 했어도 되고 다 없는 것만 안 되고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산은 2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보통 이런 식의 공식은 사실은 진부분 집합 자기 자신을 빼야 될 때 빼기 1이 많이 나오는데 공집합이 포함되지 않을 때도 당연히 빼기 1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실생다 이해되나? 네? 이해되니까? 아니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죠. 네. 포함 관계. 네.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리고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있어 보이는 말로 서브셋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서브가 아래라 뜻이죠? 하위. 네. 서브 A는 땅 밑으로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 서브마리는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고 서브셋은 부분 집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는 원소고 원소의 포함교는 이걸 쓰는 거죠. 네. 다 어떤 알파벳, 얘는 contain, 얘는 element, C와 E를 형성화시킨 거고요. 아니다 표현은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렇대요. 그리고 집합을 새로 갖다 놓은 것은 당연히 등호를 쓰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부분 집합에는 그러니까 A가 B면은 A는 B에 포함된다는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죠? B가 A에 포함된다는 것도 성립하는 얘기예요. 방향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것과 완벽히 똑같은 말인 거고요. 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아주 귀여운 얘기들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15페이지의 익히 문제 1번을 보시면 늘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틀리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익히 문제 1번보다는 그게 재밌겠네요. 확인 유제 10번 집합 A가 0, 1, 1,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자, 관건은 이러는 거죠. 얘가 이것인가, 얘가 이것인가.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어차피 문제 다 앞에 적을 때 여기 그냥. 네. 사실은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대문자는 이거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발음은 이렇게 씁니다. 하이.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문자를 이렇게 쓰고 소문자를 이렇게 쓰는 그 파이와 P 발음과 F 발음의 차이예요. P 발음과 F 발음의 구조보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파이예요. 공집합이 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지. 뭐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헷갈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번째 집합 할 때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우리는 문자, 기호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사실 수학은 기호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세 개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 알지?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엉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잖아. 비슷해요, 그죠? 아, 진짜 예쁘죠? 응.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 갖다 써도 된다고. 파이가 늘 3.14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문자로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아주 유명한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 하나를 그냥 매치를 시켜놓은 게 너무 유명한 것 뿐이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했을 때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얘도 공집합을 읽어내는 거죠. 공집합을 의미하는 건데 이때는 그냥 문자 파이로 어떤 알파벳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는 성립해요. 얘는 모든 집합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원소가 뭐가 있고 지금. 그래서 이건 지금 둘 다 성립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봅시다. 이거 좀 재미없다. 내가 문제 바꿀게. 그래. 이렇게 바꿔놔야지. 여기도 바꿔놔야지. 좋아. 자, 이제 이걸 보고 대답하면 돼요. 야, 이거 맞을까 틀릴까? 네. 이렇게 쫄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럼 뭐가 시작된 걸로?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얘는 집합 표현이면 당연히 이쪽이 집합을 와야 돼. 얘는 그래서 당연히 틀린 거고. 얘는 이런 부분 집합을 갖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것 때문에 괜찮은 거지. 얘는 이런 원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얘를 아예 문자 하나로 인지를 하는 거지. 그럼 원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성립할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성립하죠. 이런 원소를 가진 부분집합이 분명히 A의 원소가 되는,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원소 몇 개지? 네 개예요. 알겠어요? 5개라고 하면 슬픕니다. 네. 그냥 그 정도 얘기해요. 확실히 처음으로 느낌이 나죠? 월급적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네이버자 서로 같은 거니까. 설마 이거 틀리겠어?